안녕하세요. 제니 리딩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김형성님의 젊은 세대와 나누고 싶은 100세 철학자의 인생 희망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1920년 평안도에서 태어나 일본 조치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해서 연세대학과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시카고대와 하버드대에서도 연구했습니다. 2024년 기준 104세가 된 지금도 한 해에 160여 회가 넘는 강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전해줄지 같이 한번 볼까요? 미래를 위해 현재를 공허하게 만들 수는 없으며 과거 때문에 현재를 잃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값 있는 성장을 계속할 수 있고 그 성장과 노력의 과정 속에서 행복을 찾아 누려야 한다. 성실한 노력은 언제나 약간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나는 지금도 확실히 믿고 있다. 자아 발견이란 이론이기보다 생활의 문제이며 원리나 법칙이기보다 행동과 실천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스로를 키워가면서 자기중심의 생활을 개척 전진시켜 나가게 된다. 우리가 뜻하는 제3의 자아 발견의 시기가 찾아온 것이다. 그때 느끼는 자아 발견의 과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었구나 하는 자각이다. 필요한 것은 생활 방법이며 삶에 대한 어떤 신념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은 이룰수록 좋으며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인 것이다.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은 대개 그의 장년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달려있다. 내가 잘 아는 한 교수님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분이 처음 일본에 갔을 때 택시를 탈 일이 있었다. 운전기사가 대단히 늙어 보여서 연세를 물었더니 72세라는 것이었다. 이 친구는 그 노인에게서 느낀 것이 정성과 감사였다는 것이다. 작은 일을 하는데도 정성껏 최선을 다하며 자기 직업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얘기였다. 나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다 보니 같은 일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친구들은 모두가 행복하고 일의 성취력도 앞서 있으나 불만과 불평이 많은 동료들 대부분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해서 일의 성과도 뒤처지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감사할 줄 아는 직장인과 기업인이 세월이 지나면 마침내는 성공도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친구는 노력해도 얻기 어려우나 원수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인생의 길인 것 같다. 연인이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갖는 것은 삶을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정을 갖는다는 것은 인생을 같이 간다는 뜻과 통할 수 있다. 그래서 어진 아내를 가지면 행복해지고 좋은 친구를 가지면 성공한다는 격언이 있다. 좋은 직장은 행복을 창조하는 일터이다. 행복은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에서 온다. 선한 인간관계는 서로 존경하고 위해주는 마음의 자세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결혼을 한 사람들은 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일터에 몸담은 사람은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를 더 좋은 직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신념이 빈약하다. 행복은 만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인구가 늘고 있는 나라들은 대체로 개발도상국, 즉 교육 수준이 낮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정신적 자유를 원하는 개성이 강한 사회가 될수록 결혼과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 것 같다. 결혼은 깊은 사랑과 더불어 인간적 성실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야 한다. 한 인간의 성격은 그의 사람됨이기 때문에 좀처럼 바뀌거나 쉽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원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지 사과나무로 하여금 왜 배나무가 되지 않느냐는 식의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돈이 많아 큰 집에서 산다고 해서 쇠빵살이를 하는 경건한 가정보다 행복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주어진 일을 시간에 맞추어 끝내고 사생활의 자유로운 여유를 갖는 근로자가 스트레스에 쌓여 고민하는 중견 사원보다 즐겁게 살 수 있으며 1년 내내 경영에 몰두해야 하는 경영자보다 행복한 생활을 할 수도 있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같은 일이라도 마지못해 일을 하는 사람은 그 행복을 얻을 수 없다. 돈을 즐기는 사람은 공허한 인생을 살게 되나 일을 즐기는 사람은 돈도 가지고 인생을 행복으로 이어갈 수가 있다. 정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는 즐거움과 인격의 여백을 참지 못한다. 신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음식물이 필수이듯이 우리들의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 풍요로움을 위해서는 전문직 이외의 취미 활동을 통한 마음의 영양이 필요하다. 취미 활동이 본업을 바꾸어 놓은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성공률이 본업에 매달려 있었을 때보다 더 많았을지 모른다. 즐거워서 하는 일은 피곤하지 않으며 더 풍부한 정신적 창의력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사람은 늙을수록 고독해지며 직업의 무대에서 밀려나게 된다. 전념해온 본업은 심한 경쟁력을 요하게 되며 후배들에게 활동 무대를 양보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그런 환경에 놓인 노년기에 평소에 애정을 갖고 있던 취미 활동에 시간을 바칠 수 있다면 큰 행복이 아닐 수 없다. 신체적 피곤을 정신적 일로 풀어주고 정신적 부담을 신체적 운동으로 해소시켜 주는 것이 일 없이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다. 인생에도 그런 면이 있다. 정신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신체적인 취미를 가지며 육체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취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정서적으로 보거나 정신적 위치에서 몇 살까지 사는 것이 타당하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일과 더불어 삶을 즐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해답이 나올 것 같다. 사는 것이 즐겁지도 않으며 행복하지도 못하다면 더 살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그 즐거움과 행복의 기본 조건은 일을 할 수 있음이다. 청장년기에는 모르지만 늙어서 가장 아쉬운 것은 일이다. 일 없는 노년기는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도 반가운 것이 못 된다.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리고 철들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불안이다. 생각해보면 처음 불안은 내 것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서 온다. 애써 번 재산인데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또 하나의 불안은 능력의 한계에서 나타나는 불안이다. 그 초조와 불안은 이유 없이 건강과 체력의 한계가 다가오며 능력의 한계가 오는 것 같은 예감에서 비롯된다. 젊음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제부터는 인생의 하얀 길을 맞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모든 것을 후배나 후손들에게 양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한계의식이다. 이렇게 해서 김영석 교수님의 100세 철학자의 인생 희망 이야기를 다 읽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100세까지 살려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건강 상식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육체적 건강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실망을 했지만 읽으면서 느낀 건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게 현대의학의 이야기입니다. 김 교수님의 이야기에서 보면 일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내가 5년만 더 산다면 책 한 권을 더 쓰고 싶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에게 5년은 얼마 안 됐지만 김 교수님에게는 1년 사는 게 10년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꿈이 있고 목표가 있었기에 하루하루가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100세가 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에서 90세 넘었을 때 이제 살 만큼 다 살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끝까지 펜을 놓지 않았고 일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4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만약 그때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 집에서 쉬자고 했으면 14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아깝게 흘러갔었을 겁니다. 할 일이 없어지면 본인의 삶의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이 없다면 좋아하는 취미라도 있어야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고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인생이 닿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싶은데요. 일벌레가 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걸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 끊임없는 인간관계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노년의 외로움도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저와 계속 책을 읽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